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임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자, 가성비를 앞세운 기기들을 1년에도 수차례 출시하는 샤오미와 레드미. 자, 이러한 샤오미의 전통을 이어가는 2019년의 마지막 주자가 바로 이 레드미에 출시한 K30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출시를 했던 홍노트 8 프로나 샤오미 CC9 프로와 비슷한 성능. 자, 그렇지만 세부 스펙에서 조금의 차이를 두고 있어서 적당한 가성비 중급기를 찾는 분들에게는 난감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약 열흘 정도 실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들과 K30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였던 화면 주사율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리뷰는 제 블로그에서 포스팅이 되어 있고요. 유튜브로는 앞선 벤치 성능이나 카메라 리뷰를 진행하진 않았었죠. 해당 부분은 홍노트 8 프로나 샤오미 CC9 프로와 거의 차이가 없어서 별도로 진행을 하지 않았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디스크립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제 블로그 텍스트를 통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냅드래곤 730G라는 미드레인지 최고의 AP, 자, 그리고 소니의 IMX686 센서를 탑재한 최대 6400만 화소의 카메라 외에도 레드미 K30의 장점이라면 바로 120Hz의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주사율을 설정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60Hz에 그치는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서 주사율이 높은 만큼 더 부드러운 화면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을 테지만,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는 사용 패턴에 따라서 그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 가을쯤에 90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던 아수스 로그폰 2를 살펴볼 때에도 이 주사율에 대한 부분은 크게 감흥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K30 역시도 이렇게 홈 UI를 전환할 때 부드럽다는 느낌을 조금 받을 수는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웹서핑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텍스트가 위주가 되는 웹서핑에서는 주사율에 따른 차이를 거의 느껴볼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리뷰에서 동영상 테스트, 재생 테스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FPS 게임 등에서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하지만, 제가 게임을 테스트할 때 기준을 삼고 있는 모바일 배구 기준으로도 최대 40프레임에 불과한 K30이라서 60프레임을 지원하는 아이폰이나 미9에 비해서 화면 전환이 부드럽다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마다 사용 환경에 따른 체감이 다를 테니까요. 다른 분들의 후기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블로그로만 진행이 된 앞선 벤치 리뷰에서 이 화면 주사율에 따른 동영상 재생 시간에서 최대 30%에 가까운 재생 시간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웹서핑의 경우에도 동영상 재생 시간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약간의 사용 시간의 차이는 발생을 하고 있고요. 같은 컨텐츠를 제가 같은 속도로 사용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정도의 차이라면 웹서핑 같은 경우에는 화면 주사율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그래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웹서핑을 하게 되면 텍스트와 사진을 많이 접하게 되고 빠른 스크롤보다는 콘텐츠를 정독하는 스타일로 사용하는 편이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화면 주사율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겠죠. 자, 그렇지만 많은 분들의 스마트폰 사용 성향이 이제 텍스트보다는 영상 등의 지속적인 화면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주사율 체감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개인차가 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배터리 용량과 이 IPS LCD를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평균적인 사용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레드미 K30의 또 하나의 차이점, 바로 전원 버튼과 결합한 이 지문인식 센서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중국 스마트폰들이 그러하듯이 지문인식 센서는 이렇게 후면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화면 지문인식을 탑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샤오미 레드미 스마트폰 중에서는 어디에 위치하든 지문 인식률이나 속도에 있어서는 언제나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전원 버튼에 지문인식 센서가 결합을 했음에도 이 지문 인식률 여전하고요. 사용자의 사용 습관에 따라서 손으로 잡았을 때 전원 버튼에 위치하는 손가락 정도만 등록을 해준다면 화면 지문 인식보다 오히려 더 빠른 인식 속도를 보이는 것이 그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지문 인식 센서의 면적의 차이인 건지 아무래도 후면 지문 인식 센서보다는 인식률이나 속도에서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적당한 성능에, 그리고 중국계 중에서는 괜찮아 보이는 카메라,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레드미 K30의 경우에도 같은 AP를 탑재하고 있는 샤오미 CC9 프로와 마찬가지로 SKT와 KT VLT는 가능해요. 자, 그렇지만 U 플러스 VLT는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샤오미 CC9 프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정식 출시가 되지 않은 스마트폰이 U 플러스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되었다 평가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홍미노트 시리즈에 비하면 조금 비싸지만 성능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조금 더 나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
글로벌 럼은 고사하고 안드로이드 10 이슈로 TWRP 개발이 지연되면서 이름조차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많은 사용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월 하반기에 인도 출시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나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까다로운 권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 중국 내수롬에 이렇게 모어로켈 정도로만 사용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많은 사용자들에게는 하나의 장벽이 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작년 11월과 12월 같은 AP를 탑재하고 있는 샤오미 CC9 프로와 레드미 K30이 연이어 출시가 되면서 이 두 기기 간의 차이점 또한 궁금했었는데요. 이 샤오미 CC9 프로가 고성능 카메라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어필을 하고 있다면 이 레드미 K30은 비슷한 성능에 사용자들을 혹하게 할 가격으로 승부를 거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포지션만으로 보자면 이 레드미 K30은 샤오미 CC9 프로가 아니라 홍노트 8 프로 정도와 비교가 되어야 할 텐데요. 성능 면에서는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조금 더 나은 전성비와 카메라 그리고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까지 탑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홍노트 8 프로보다는 분명히 더 나은 선택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 K30의 밴딩 이슈 불거지는 걸로 보이던데요. 실제로 제가 봐도 그렇게 튼튼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프레임이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제 개봉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었고요. 그렇지만 예전에 모 유튜버 덕분에 같은 밴딩 이슈로 국내에서 외면을 받았던 샤오미 V5 그리고 해외에서 출시될 때부터 포춘 쿠키라고 혹평을 받았던 미맥스1 그 두 기기 모두 샤오미의 글로벌 베스트셀러였다는 점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할 겁니다. 이 밴딩 이슈?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이 쓰여지지는 않네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 K30 아직까지 글로벌 럼이 나오지 않아서 그리고 이 이름 따라 사용이 불가능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